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그 미술품을 활용해서 절세하는 게 이제 합법인지 이제 불법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비슷하지만 좀 세 가지가 다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미술품을 활용해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이건희 회장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국민들한테 남겼죠. 그 이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은 그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모네, 고갱, 피카소, 이중섭, 김한기, 박수근 여러 명작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남겼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인한테는 뭘 남겼나? 이거 보시죠. 상속인한테는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제 주식 매각을 하고 또 이제 주식담보대출, 뭐 어떻든 간에 이걸 뭐 배당으로 뭐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그 상속인들한테는 많은 부채하고 물론 이제 상속을 했으니까 뭐 이제 이 주식을 좀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선물을 국민들한테 남기고 또 많은 그 부채를 자식들한테는 남겼죠. 예. 상속세가 어림잡아서 이제 12조. 잡스의 4배, 세계 최고. 이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 대출로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하고 이제 5년간 이제 분납한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이제 12조 5천억.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또 이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 많은 그 예술품들을 이제 국가에 이제 기증했죠. 자, 그 구글에 이제 김영무 미술품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미술품 팔아서 4년 동안 이제 300억을 벌었다. 이제 김영무란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김앤장 이제 대표 변호사죠. 이분이 아마 뭐 정계나 재계에 그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이분이 어떻든 간에 4년 동안에 이제 300억에 넘는 그 시세 차익을 누리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기사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술품 팔아서 4년 동안 300억 번 김앤장 변호사 이제 소득세를 깎아줘야 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실효 미술품을 거래 수백억을 벌어도 20%의 세율만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술품 49건 팔아 300억 원의 이 차익을 올린 이제 김현장 변호사 이제 고율 과세에 반발한다. 근데 이제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작업 추진, 이제 과세 형평성과 충돌하지만 이제 미술계 활성화 차원이다. 이제 기재부 입장이고 김경엽이란 분은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세 활용돼 상속, 증여 수단으로 이제 오남용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제가 이제 기사를 캡처했는데 이게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영무, 김앤장 대표 변호사가 이제 대표 사례다. 이게 뭐 김경엽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4년부터 17년 동안 미술품 49건을 팔아서 이제 300억 원의 이제 차익을 거둔 겁니다. 이랬는데 국세청은 이를 이제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서 올 초에 135억 원을 이제 과세했죠. 이랬더니 이게 이제 과세 금액이 이제 2014년도 종합소득세율이 38%. 지금은 45%죠. 이제 어떻든 간에 법은 그 당시 법을 이제 준용해서 쓰다 보니까 감안해서 이 미술품으로 이룬 그 차액, 예, 차액 3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반발해서 그 조세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끝나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끝나서 이제 어떻든 간에 불복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예. 앞서 이제 김영무 변호사는 2019년 8월에 이제 기재부에 이제 법 해석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답변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알아보고 했겠죠. 예, 이분이. 그래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김영무 변호사 경우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이제 소득세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이제 아셔야 될 게 기타 소득은 60%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그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무형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60%는 세금을 안 매기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 미술품은 좀 특별합니다. 미술품은 이제 법이 좀 더 바뀌어서 지금 이게 좀 법이 더 그 과세를 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면 훨씬 기타 소득이 세금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 형평과 충돌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술 시장 활성화라는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림 그려서 밥 먹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술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하지만 미술계의 활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하겠다. 이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라는 거는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뭐 김현장에서 어떻든 간에 이제 기재부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 갖다 채용해서 쓰고 또 뭐 다 아시잖아요. 뭐 판검사나 이런 분들 갖다 이제 쓰는 거. 예, 이분이 그래서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사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백 점의 거래로 이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보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간주의 세액 부담을 줄인다면 향후 탈세 수단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예, 이런 반면에 그 미술계는 이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강남이나 뭐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죠. 이게 뭐 원장님이 좋아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뭐 강남 무슨 정형외과라고 써 있네요. 이것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홍보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들 막 걸려 있습니다. 예. 왜 걸려 있는지 이 의사분들이 이제 고상해서 걸어놨는지는 이제 모르겠죠. 예. 자, 이 소득세법에 대한 이제 근거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미술품 렌탈 관련 법규. 요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시는 자료인데 어떻든 간에 이 미술품 같은 경우를 이제 병원이나 법인사업자가 이제 렌탈해서 우리 회사나 병원에 걸어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술품을 이렇게 렌탈하고 그리고 그 렌탈한 미술품을 이렇게 어떻든 간에 좀 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다시 재매입해서 그 이 렌탈한 업체가 현금으로 뭐 법인 사업자 대표님이나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증해서 주면 사실 절세가 되겠죠.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이걸 제가 뭐 판단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죠, 계속. 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미술품 렌탈 플랜이라고 해서는 그 회계 관련해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업계 최고 절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안정적인 이제 투자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미술품을 렌탈하면 렌탈 계약서하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매입 계약서를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공증을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1억의 렌탈료를 지불하고 미술품을 이렇게 렌탈했다. 그러면은 그 1억에는 그 렌탈비하고 또 매매 금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렌탈 계약서만 뭐 보여주겠죠. 예, 뭐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만약 그 1억 원을 렌탈했다 그러면 재매입을 이제 9천만 원에 이제 보증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이로운 점이 있냐 한번 보시죠. 이제 그림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입니다. 그림을 우리가 샀다 그랬을 경우는 취득세 없죠. 또 보유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작가가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 원은 공제해주고,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입니다. 이제 80%는 경비 처리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산 금액이 뭐 1억인데 만일 뭐 10억에 팔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이제 9억이죠. 9억 중에서 1억은 빼주고 또 나머지 8억에서 6억 4천을 빼주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6천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겠죠. 예, 1억 6천에 대해서만. 사실 상당히 뭐 괜찮죠.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리고 또 요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90%까지 이제 경비 처리해 주죠.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살아있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노텍스입니다. 이제 100% 이제 경비 처리해 주죠. 자, 이 규정을 이용해서 첫 번째, 법인이 요 이제 아트 업체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1억을 쏘고 이제 그림을 렌탈하죠. 여기 이제 파나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진품은 아니죠. 이제 모조품 같은 경우인데 뭐 모조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 진품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법인이나 이제 병원에다 걸어 놓죠.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제 바꿔줍니다. 진품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요 진품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냥 보관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 아트 업체에다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요 원본 그림을 다시 90%에 사줍니다. 그러니까 렌탈료 1억을 지불했으면 이제 9천만 원에 사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평가하거나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경우 경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거의 한 50%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빼서 이런 방법으로 어차피 이거 뭐 1억 벌어봐야 5천만 원 세금 내고 한 2억 정도 빼서 이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뭐 1억 8천 돌려준다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좀 이렇게 우스운 게 이 업체가 이제 가서 그 요 원장님이 아니면 이 대표님이 이 그림을 이제 갖다 주면 물어봅니다. 현찰로 받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계산서 끊어드릴까요? 아니면 통장으로 이렇게 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현찰로 받아갈 것 같습니다. 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